똘똘한 한 채 보유, 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야, 역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듭니다. 항상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증세 정책이 많이 나왔었고, 반대로 이제 그 다른 반대당에서 잡으면 이제 반대인 성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항상 집값이 더 올랐었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방향으로 갈 가망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자, 인터뷰는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구간을 더 촘촘히 세분화해가지고 이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니까는 뭔가 뭉뚱그려가지고 좀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도 더 많이 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현실화될 가망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상.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미리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증세 타겟이 된다. 무슨 말인가요? 1주택자여도 고가주택은 보유세, 양도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1주택만 갖고 있으면 좀 고가여도 세금을, 이게 왜 난 그냥 거기에 몇십 년 살고 있었고 집값이 오른 것 뿐인데 내가 뭐 다른 걸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좀 이렇게 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1주택자여도 고가주택은 보유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죠. 양도세,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죠. 이걸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실수요자 보호, 원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거기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1주택밖에 없잖아요. 그럼 투기자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세금 보호가 있었는데 실수요자도 보호하지 않는다. 왜 부동산으로 돈 버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칙의 균열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 급증이 우려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시, 그러니까 장기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몇 %씩 양도할 때, 팔았을 때 내는 세금들을 원래 한 최대 80%까지 감면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양도세가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하겠대요. 와, 이거 뭐 팔지 말고 그럼 들고 가라, 계속 세금 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자,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구체적 안이 확정되므로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요. 자, 고가 1주택자도 더 이상 세금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만약에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약간 다른 세상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금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게 아니라, 자, 민주당이 지금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이후부터 어떤 규제책들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보았을 때 어때요? 점점점 이러한 규제책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오는 것을 우린 모두 체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봤더니 서울 아파트 규제하자 빌라로 쏠렸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사실 이게 오늘자 22일 오늘자 기사거든요. 작년 서울 빌라 거래량 1년 새 34% 증가했어요. 여러분,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량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 빌라 거래량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와 관련된 것들의 규제였었지 빌라와 관련된 규제는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6억 넘어가는 물건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고 뭐 하는데 크게 그렇게 지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도 가격이 자꾸 오르고 10.15 대책 이후에도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찾아보면은요 11월, 12월, 1월 달에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역시 뭐라고 나오죠? 작년 서울 빌라 거래량 1년 새 34%나 증가했다. 재개발과 관련된 이런 기대 심리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요, 또 재미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강남구는 85% 거래량이 늘었고요. 성동구는 87% 상승을 주도했고, 성동구에 좋은 곳들이 너무 많죠. 성수전략지구를 비롯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규제 피해 상급지 빌라로 쏠림 현상. 규제를 피해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이제 좀 강력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피해서 상급지에 있는 빌라로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요거보다 요걸 더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줄. 노도강, 강서, 한자릿수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노도강이나 강서, 뭐 관악구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는 한자릿수 상승했대요. 자, 얘네는 거래량이 더 줄은 게 아니에요. 얘네도 상승했어요. 근데 34%, 87% 이런 게 아니라 한 자릿수래요. 한 자릿수. 그러니까 뭐 7%, 6%, 8%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중요한 팩트 체크는 뭐예요? 아, 그런 규제가 있었어도 서울의 빌라 단타 거래는 다 가능했던 거였구나. 왜냐면요, 지금 경매 시장에 보면은요, 확실히 입찰자 수가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우리가 몇 개 들어갔죠? 3개 입찰 들어갔는데, 뭐 폐차를 하긴 했습니다. 폐차를 하긴 했는데, 근데 2명 들어오고, 뭐 3명 들어오고, 이렇게 됐어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에 입찰하지 않아요. 낮은 가격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거래량이 더 많아졌어요? 줄었어요? 많아졌어요. 양극화가 이 지역은 거래 안 되고, 뭐 강남 성동은 거래된다. 이게 아니라, 거래량이 이게 는 퍼센테이지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 것 뿐이지 확실히 그 전보다 오히려 지금 더 거래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올해는 더 거래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야, 진짜 서울 아파트 가격하고 빌라 가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야, 이거 진짜 공급량은 자꾸 없다 그러고, 아, 진짜 빌라 가격 더 오르긴 하겠다. 왜냐면 그때 보증보험 비율이 140%에서 126% 내리면서 빌라 가격도 조금 빠졌었는데, 야, 이거 이제 빠졌던 거 진짜 바닥이었구나. 그럼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작년, 재작년보다 빌라 가격 지금 올랐는지. 보합인 동네도 있지만요, 오른 동네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은요, 몇 억씩 올랐어요. 몇 억씩 올랐어요. 우리 회원님 한 분이 며칠 전에 그 성수전략지구 바로 옆에 자양 4동 신속통합기 그쪽 위치 알죠? 매물은 없지만 그 와중에 15억 8천짜리 투룸이에요. 지상 빌라인데 이거를 매입했어요. 근데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압구정 현대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지인한테 야, 그 동네 한번 가봐라. 그 동네 지금 빌라 사두면 좋다. 근데 그게 제가 얘기했던 게 6개월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동네 그 빌라 비슷한 그 투룸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2억이었어요. 이게 한 6개월, 1년 만에 몇 억이 또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안 올랐다고 다른 동네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 규제와 상관없이 10.15 대책이 나오든 6.9 대책이 나오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미래를 기대해가지고 재개발이 으쌰으쌰 할 것 같은 동네들은 다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도 1억, 2억이 막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이고, 이 멘토, 나 빌라 살 돈도 없어. 나 3천만 원 있단 말이야. 나 1,000만 원 있단 말이야. 이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요 자료 한번 보시죠. 아, 요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 계신 높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 집값 잡으려면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과세해야 라고 이제 부동산 세제 기준 변경 찬반 투표를 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1.4%가 찬성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집값 잡으려면 뭐 1주택, 자, 100억인 1주택하고 2주택 30억, 30억 갖고 있으면 이쪽에 세금 더 많이 내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1주택 주식이 너무 올랐다, 이거. 세금 내게 해야겠다. 팔면은 양도세 더 내게 해야 되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이제 너무 혜택 주지 말자. 축소해야겠다. 막 이러는데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다주택자여도요 1억대 물건 10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2억대 물건 4개 갖고 있는 사람이, 이분들은 다주택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주택을 5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월등한 부자인데 그분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아니 이제 아둥바둥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면서 조금 재테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1억 5천짜리 1억 3천짜리 2억짜리 이런 거 4개 갖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또 막 세금 엄청 내고, 약간 어떻게 한 발자국 물러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개를 갖고 있든 1개를 갖고 있든 그거 합쳐서 100억짜리면 100억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고, 이거 합쳐서 30억이면 30억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면 그 기준이 맞다라는 이제 이 찬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압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강남 3구라든지 주요 입지가 좋은 곳들만 또 더 사람들이 똑똑한 한 채로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니즈가 반영되니까 이거를 그런 것들도 더 과세해서 욕심 못 내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책으로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잡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부동산을 붙잡은 적은 있었어요. 훌륭한 정책으로. 무슨 정책? 공급 정책으로. 공급 물량을 막 쏟아 부으니까 부동산이 막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부동산이 보합이고 잡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잡혔던 적이 있었나요? 몇 개월 동안 잡혔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상회복 됐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다 공부했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세금 좀 더 내게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판도가 바뀌지 않을 것은 위에 계신 분들도 알고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으로 좀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아까 알았어 이멘토, 그래 서울에 있는 빌라 알아, 나도 재개발 빌라 하고 싶어. 근데 나 1,000만 원 있는데, 나 2,000만 원인데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영원으로 서울의 재개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빌라를 낙찰받은 물건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물건은요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 쪽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당곡중학교 근처에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거를 1억 6,5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입찰자는 4명이 들어왔는데요. 1억 6,500에 이게 뭐냐면 8.5평이고요. 투룸 빌라예요. 투룸 빌라인데, 이거를 우리 매니저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투자금이 없었어요. 네, 투자금이 없었는데 이 물건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입찰을 들어간 거예요.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서울이고요. 나름대로 여기에서 뭐 걸어서 한 5분 거리 정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좀 산으로 좀 이루어진 지형이고, 이런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자, 근데요, 이게 투자금이 없는데 너무 입찰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에 얼마가 필요하죠? 1,210만 6,510원이 필요하죠. 왜? 입찰 보증금 10%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10%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16만 5,100원을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 3천만 원까지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입찰한 거예요. 낙찰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담보로 또 70% 대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80%인가 이렇게 더 넘게 받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잔금 납부를 일단 했습니다. 일단 잔금 납부를 했고요. 이거 전세 얼마에 맞췄는지 아세요, 여러분? 1억 9,900만 원의 전세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잠깐 마이너스 통장, 돈이 없으니까, 근데 좋은 건 알겠으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걸 알게 된 거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당당하게 받은 거죠. 왜? 이 돈 받아서 확실하게 벌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 낙찰 받으면 1억 9,900에 전세 넣을 자신이 있으니까. 안 되면 1억 9천에라도 전세 놔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억 9,900에 전세를 놔서 투자금이 오히려 3천 몇백만 원이 더 생겼죠? 3천만 원의 투자금이 오히려 더 생겼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전세를 줬고, 이분은 10원도 없었는데 이 집의 주인이 돼서 재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이분이 만약에 전세를 놓지 않고 매도를 했다면 2억 3천에 매도가 가능했어요. 2억 2천, 2억 3천에 매도가 가능했는데, 뭐 금매로 팔면 2억 2천 정도
그러면 바로 팔았어도 돈을 버는 거예요. 바로 팔았어도. 그러나 요 몇천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이 앞으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어떤 그런 공급에 대한 결은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찰서에 소방서 위에 집 짓겠다. 더 공급하겠다. 공급 대책 이번 달 말이라 그랬나요? 예, 발표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까 조사했고, 조사하니까 확신이 생겼고, 확신이 생기니까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받는 두려움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낙찰받고 전세 세팅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갚고 내 주머니 3천만 원 들어왔고, 난 이제 서울에 있는 재개발을 하나 박아놨으니까 이제 미래를 또 기대할 수 있고. 대박이에요, 안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낙찰 받았던 결과물로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와닿으니까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자극받으시라고.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하다못해 마통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신용카드 대출에도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이거 세 달 걸렸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3달 걸렸나 그래요. 그러면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3달 그 이자 내면 되잖여. 이자 내면 되잖여. 아니, 뭐 막말로 10몇 프로 이자예요? 10몇 프로 줘도 난 3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분 만약에 나중에 전세 나가면은 그 3천만 원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돌려줘요? 왜 돌려줘요? 다시 1억 9,900만 원짜리 전세를 안 치면 되죠.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그죠? 예?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2억 2천이나 2억 3천에 매도하면 되죠. 매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아, 이렇듯 여러분, 자, 이런 거는요, 지금 저는 전국 지방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건 지방도 알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만 이 버스를 안 타실 겁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에 있는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은 더 빌라의 가격이 더 여기서 오르기 전에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금 여력이 있으면 좀 더 좋은 곳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 동작구라는 곳은요, 강서구 화곡동이나 방화동이나 저기 노원구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은 입지가 월등히 좋은 곳이죠. 세상에 내 돈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영원이어도 이렇게 해낸 물건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금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용기 내고 힘내고 반드시 경매 공부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경매니까 이렇게 낙찰받는 거지, 일반 거래로 이런 거 낙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매 시장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안 배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잠시 움츠렀던 마음들이 있다면 빌라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이런 물건들 하나씩 낙찰 받아가지고 좋은 결과 내는 우리 베프TV 목요일 밤 경매 이야기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